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익명으로 적는 글인데도 무척이나 떨리네요. 아마 가족 외에 처음으로 제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 떨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유튜브에 올라온 사연을 보게 되었는데 상황만 달랐지 사연자분의 감정이 저와 너무나도 닮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사연에 들었어요. 그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왜 좀 더 일찍 접하지 못했을까 였습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안타까운 시간이 좀 더 줄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누군가는 저와 같이 고민이나 갈등을 하고 있을 테니 저와 다른 사연자분들처럼 용기를 내라는 마음에서요. 처음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라 많이 서투를 것 같은데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유일한 외동아들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행복했고 어린 저는 아무 걱정할 일이 없었죠. 하지만 그런 시절은 길지 않았고 부모님의 이혼과 함께 저의 행복도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던 탓에 자세한 부모님의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이혼을 하시기 얼마 전부터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집안에 큰 소리 날 일 없이 화목했던 저희 집이 언젠가부터 다툼으로 불안해져 갔죠. 싸우시던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저는 그 후로 그동안 별로 가깝지 않았던 친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포함한 집안 식구들은 바람난 엄마 때문에 저희 가정이 파탄났다며 모두들 엄마 탓을 했고 그런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자란 저는 엄마의 외도로 우리 가정이 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에게 맡겨진 것이 엄마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원망보다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여전히 부모가 필요한 나이였고 저를 거둬주신 할머니는 제게 좋은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하셨거든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는 자기 자식을 호래비 만들었다면서 제 앞에서 항상 엄마 욕을 해오셨던 할머니는 그런 저를 두고 떠난 며느리에 대한 원망 때문인지 제게도 참 박하게 구셨습니다. 하나뿐인 손주에게 정 한 번 주지 않으시고 늘 엄하고 무섭게 저를 키우셨고 가뜩이나 본인의 이혼으로 상처 입은 저는 할머니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겉돌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그럴수록 할머니는 저를 다독여 주시기는커녕 더 크게 혼을 내셨고 그런 할머니 때문에 저는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힘들 때면 저는 항상 그리운 엄마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엄마 아버지와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내진 않았지만 저를 걱정해 연락해 주시는 이모와는 가끔씩 소식을 나누고 지냈었습니다. 그 이모에게 때를 부려 엄마가 지내시는 곳을 겨우 알게 된 저는 할머니에게 벗어나고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 할머니 집을 도망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어 어렵게 엄마를 찾아갔지만 엄마는 오랜만에 만난 저를 보고 전혀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나왔어. 나 엄마랑 살고 싶어서 찾아왔어. 엄마, 나 보고 싶었어? 세상에, 너 어떻게 알고 여길 찾아왔니? 너 여기 오면 안 돼. 엄마, 너랑 같이 살 수 없어. 할머니 걱정하시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얼른. 엄마는 제 기대와 다르게 집을 나온 저를 보고 난색을 표하시고 저를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시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반가운 엄마의 얼굴을 기대하고 있던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낯선 엄마의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저를 떠밀어 보내는 엄마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렸죠. 그때까지도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도
엄마가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저를 매몰차게 대한 엄마를 보며 엄마에 대한 원망을 원색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자식을 매정하게 돌려보내는 엄마를 보며 엄마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정을 파탄냈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죠. 결국 저는 다시 할머니에게 돌아가야 했고 저의 불행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에게 정을 붙이지 못하고 애정을 느끼지 못했던 저는 그 후로 더 이상 어른들을 믿지 않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 모두 아이인 저에게 너무한다고 생각하며 어린아이를 방치한 어른들에게 깊은 불신을 느끼게 되었고 가족들에게서 정을 떼고 하루빨리 그 집에서 벗어나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후로 저는 모든 어른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고 혼자 살아보려 죽을 힘을 다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더라도 절대로 내 부모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어릴 적 상처를 미처 치료하지 못한 저는 그 상처를 자양분 삼으며 제 스스로 채찍질하며 열심히 살아갔고 그렇게 이 악물고 살아온 탓인지 어느새 저는 주변에서 성실하다며 좋은 평가를 받으며 꽤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에게 손 벌리기 싫어 발버둥 치는 꼬맹이가 아니었고 이제는 필요한 게 있으면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 통하는 사람이 없어 짝이 없던 제가 동창회에 참석을 하게 되며 운명의 제 짝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항상 그리워하던 동창을 말이죠. 몰라보게 예뻐진 그 친구는 어렸을 적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시절 저와 비슷한 형편과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저와 다르게 성격도 밝고 친구도 많았던 정연이가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를 받았던 저는 제 처지를 비관하며 누구도 믿지 않고 악에 받쳐 살았지만 정연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운 와중에도 늘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곁을 주지 않고 이악 물고 버티는 제게 여유를 가지는 법을 알려주었던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대가 없는 보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어쩌면 그 시절 제가 나쁜 길로 빠지거나 어긋나지 않고 지금껏 바른 길로 잘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의 덕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정연이는 가족들도 알아주지 못하는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제게 유일하게 신경 써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친구에게 제가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기에는 이른 나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남몰래 정연이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제 마음을 고백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고백이라도 하면 우리가 사이가 벌어질까봐 차마 용기를 낼 수 없었죠. 짝사랑과 동시에 세상에 유일한 제 친구였으니까요. 그런 옛 첫사랑을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니 저는 다시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여자가 되어 더 예뻐진 정연이는 여전히 친절했고 제게 다정했어요. 그리고 오래전 그때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정연이를 보며 저는 뒤늦게서야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옛 추억을 회상하며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고 어릴 적 제가 바라던 대로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 고백을 선뜻 받아준 정연이에게 고마웠어요. 어릴 적 순수한 첫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며 저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상처가 아물 때도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기댈 곳 없던 제게 정연이는 따뜻한 위로이자 안식처였으니까요. 뒤늦게라도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은 제게 다시는 없는 행운이라 생각하며 저는 정연이에게 점점 더 마음을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수했던 그 시절과 똑같이
여전히 정연이는 계산 없는 순수한 사랑을 저에게 주었고 오랜만에 느끼는 그 품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엄마의 외도로 인한 부모님의 이혼으로 여자와 가정에 대한 불신이 있던 저도 그런 정연이는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오랫동안 진심을 나누며 연애를 해왔고 결국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장모님께서도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연이와 제가 비슷하게 편부모 가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 가진 어머니의 마음으로 더 나은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길 바라셨을 텐데 저를 이해해 주시고 사이로서 받아주셨던 거죠. 저희 집안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다른 친척과 연락을 하지 않았던 탓에 바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제 곁에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것들을 알려줄 사람이 없다 보니 주변 지인들 또는 아내와 상의를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주변에서는 가족이 없어서 결혼 준비하는 데 힘들겠다며 한마디씩 위로를 건넸지만 그때까지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도움 없이 잘 헤쳐나온 인생이었기에 이번 결혼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죠. 이런데 가끔 단란한 가족이 그리워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웨딩 사진 촬영이 있던 날이었어요. 야외에서 사진을 찍기로 한 날이었는데 화장을 하기 위해서 잠시 스튜디오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실내 촬영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희와 같은 신혼부부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단번에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두 사람 중 한 명의 부모님 같았어요. 자식들이 웃는 모습에 따라 웃으며 포즈도 알려주시고 긴장한 두 사람에게 농담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그러다 다음 촬영 때문에 잠시 쉬어가게 되었는데 어머니로 보이는 분께서 남자에게 달려가 머리카락을 만져주고 땀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분께서는 남자에게 왜 이리 긴장했냐고 물어보며 과거 자신이 웨딩 사진 찍을 때 이야기해 주시고 있었고요. 그 당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마 나도 저런 부모가 있었다면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제 모습을 아내가 보았나 봅니다. 제 가정사를 알고 있던 아내였기에 그 가족들을 아련하게 쳐다보고 있는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야외 촬영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제게 어머니를 찾아보지 않겠냐며 물어봤죠. 아까 야외 촬영 나가기 전에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는 가족들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아, 그냥 실내 촬영은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지. 별 생각 없었어. 에이, 표정이 그렇지 않던데. 내가 너를 1, 2년 본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표정도 읽지 못할까봐 복잡했지? 부럽기도 하고 상황이 슬프기도 하고. 뭐 어쩌겠어. 사람 사는 인생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기 상황에 맞춰서 지내는 거지. 그때 잠깐 기분이 묘했던 것뿐이야. 내가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결혼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아니면 또 사는 데 치여서 말을 못 꺼낼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어머님 찾아보지 않을래? 너한테 큰 상처인 것도 알지만 너도 어른이 된 상황에 막상 어머님을 뵈면 또 어떤 감정일지 모르잖아. 만나서 네가 받은 상처 전부 털어놓으면 속은 좀 나아질 거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보다는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장 결혼이 코앞인데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은 무시한 거야? 나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하는 거 몰라? 애초에 자식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고 집 나간 것도 이해 못해. 그렇게 절절한 사랑이면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하지. 왜 먼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 그뿐이야?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엄마를 찾아온 자기 자식을 그런 식으로 쳐다봤어. 내가 말했지. 그 눈빛이 어땠는지.
아직도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날 경계하던 그 눈빛이. 거기다 한 번 안아주면 덧나기라도 해? 그 어린 내가 고생을 해서 찾아왔는데 한 번 안아주고 달래주고 나서 보내면 될 것을 그렇게 매정하게 돌려보냈어. 그런 사람을 이제 와서 찾으라고? 2번이나 나를 거절한 사람을? 정연이 너 결혼한다고 하니까 감상적인 건 이해하겠는데 내 생각도 좀 해줘라. 내가 그 사람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알겠어. 미안해. 나는 네가 결혼을 하니까 혹시 마음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했던 거야. 미안. 순간 어머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던 저는 저를 생각해서 말을 꺼낸 아내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의 컴플렉스라는 걸 아는 아내가 그 말을 한다는 것에 화를 냈던 거였죠. 이후 아내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아내에게 화를 낼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해버렸죠. 그 일을 앉아서 생각한 저는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어요. 다행히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고 우리는 다시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부터 조금씩 아내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제가 화를 낸 것에 아직 기분이 풀리지 않은 건지 아내는 저를 대면대면하게 대하기 시작했죠. 제 잘못임을 알고 있었던 저는 그런 아내의 기분을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다시 화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고 작은 이벤트도 하면서 말이죠. 노력하는 제 모습에 조금은 풀린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 뭔가 남은 것 같았어요. 결혼이 코앞인데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며 결혼 준비를 설렁설렁 하지 않나. 장모님과 결혼 관련으로 상의할 것이 있다며 저를 따돌리고는 했죠. 매일 운동한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고 작성하는 걸 봐서는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누구보다 열심히 하던 결혼 준비를 살짝 손 놓는 모습을 보니 수상하더군요. 정연아, 너 아직도 나한테 서운해서 이러는 거야? 뭐 결혼을 하되 서로 개인 감정이나 사생활은 따로 하자 이런 거야?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기호 며칠 동안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지. 내가 운동 다니자고 할 때는 다니기 싫다고 하더니 지금은 결혼 준비도 뒷전으로 두고 운동하고 있잖아. 그리고 꼭 내가 시간 좀 남아서 데이트 좀 하려고 하면 운동 간다고 하고. 누가 운동을 그렇게 정해진 시간 없이 해. 또 장모님과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이 모든 게 그날 이후부터 벌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그날 일은 다 이해하겠다고. 운동은 그냥 시간이 비면하는 거라 그렇게 된 거고 엄마랑도 계속 할 말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결혼 준비 이제 할 것도 없잖아. 청첩장 받아서 모임에 나눠주는 게 전부인데 왜 예민하게 굴어? 그렇게 아내가 말을 하니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아내의 태도가 변한 건 맞는데 이걸 느끼는 게 저 혼자뿐이니 답답하기만 했죠. 그러다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건네주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한마디씩 거들며 결혼 전에 기싸움을 하는 거다. 아직 화가 덜 풀려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며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죠. 그러다 한 친구가 잔뜩 취한 채로 저에게 말을 해왔어요. 야, 차훈아. 너는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다만 그 답을 네 입으로 꺼내는 게 어려울 뿐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너만 몰라? 네 옆에 그짓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남자 생긴 거야. 남자. 여자들 결혼할 때 보면 별 이상한 감정에 다 휘둘려서 예전 남자들 생각나고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진지한 만남인지 단순한 잠깐의 일탈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만나는 것밖에 더 있겠어? 설마 내 아내 될 사람이 그럴까 싶지? 나도 내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일 엄청 많다.
여기 모인 사람이 8명인데 그 중에 나 하나는 그 일을 당한 걸 보면 모르겠어? 이거 많이 취했네.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장훈아, 얘 말 마음에 두지 마. 맨날 술 먹었다 하면 아무한테나 하는 소리니까. 술에 취한 그 친구는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결혼 전 예비 신부의 바람으로 파혼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아내가 저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났고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학창시절이나 연애시절 내내 믿음직한 모습을 보였던 아내였기에 친구가 술주정을 부리며 한 말은 절대 아닐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지금 아내가 저에게 보여주는 이 상황이 분명 수상쩍다는 거예요. 뒤늦게 수상한 아내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결혼식 날짜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고 찜찜한 마음만 남긴 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즐겼어요. 아내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과 같이 수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딱 한 가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빼고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피곤한 몸을 누이지도 않고 바쁘게 생활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신혼여행 내내 안심되었던 마음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제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말 아내는 처가댁에 홀로 가겠다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곤할 거라며 제게 집에 있으라 말을 했죠. 누가 봐도 수상한 모습에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며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당황을 하는 아내를 보니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이 더 들었고요. 그렇게 혼자서 장모님 댁으로 가겠다고 하는 아내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따라간다고 해서 수상한 모습에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남아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처갓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역시나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놀라시는 모습이었죠. 마치 제가 와서는 안 될 것처럼 말이에요. 천연덕스럽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행동을 했던 저는 두 사람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며 편안한 모습을 보이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시 낮잠을 자겠다고 말했죠. 아내와 장모님도 낮잠을 자려는 저를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지내던 방에서 낮잠을 자는 척했던 저는 온 신경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어요.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던 두 사람의 대화가 딱 끊기면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곤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김서방, 확실히 잡는 거 맞지? 혹시 모르니까 네가 살짝 보고 와봐라. 이후 방문이 열렸고 아내는 제가 잠을 자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연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한 아내는 잠든 저를 확인한 후 방문을 조심스레 닫고 나갔어요. 그리곤 장모님과 함께 장모님 방으로 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죠. 저는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 베란다를 통해 장모님과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는 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다 하면 한 1억 좀 넘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돈은 양쪽 합해서 2천 정도 들 것 같아, 엄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넉넉하게 준비할게. 빠듯하게 준비했다가 잘못되면 여간 큰일이 아니잖니. 이왕 하는 거 확실히 해야지. 처음에는 장모님 집안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라고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면 혹시 내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가 싶었죠.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더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내용을 알 수 없는 돈 이야기를 하던 두 사람은 이내 대화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에 대한 대화인지 알게 되었죠. 두 사람이 하는 대화는 수술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내용의 주인공은 바로 저를 버리고 간 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야. 사람 인연이라가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찾게 되어서. 조금만 늦어서 봐라. 창원이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 전부 다 다행이고 고마운 일인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구나. 내가 했어야 했는데 정연이 네가 대신 이식 수술을 받게 해서. 엄마, 내가 더 젊고 내가 더 건강해서 그런 건데 왜 그래.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같이 들었잖아. 이식 수술해도 사는데 문제 하나도 없다고. 내가 혹시나 수술하고도 엄마한테 건강 나빠졌다는 말 듣기 싫어서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데 오히려 이번 이식 수술 덕분에 내 몸이 엄청 건강해졌다니까? 아마 예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할걸?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도 부모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나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자식은 작은 상처 하나 없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너도 창훈이 어머니 이야기 들어서 알 거 아니야. 또 창훈이 어머님 이야기 꺼내니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창훈이 어머님도 착각하시지. 그 상황이면 아들에게 부탁 한번 하실 법도 한데. 어찌되었든 이번 이식 수술 후에 창훈이와 어머니 사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 좀 해봐야겠다. 지금까지는 창훈이 어머니 챙긴다고 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으니. 그 대화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상황이 좋지 못한 어머니를 아내와 장모님께서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 일이라면 아내와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도와주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식 수술을 한다니 그건 당장에 말려야 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저를 버렸고 그런 엄마지만 내 엄마였기에 그리워 찾아간 저를 다시 집으로 떠밀어 보낸 매정한 어머니였어요.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어머니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제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악몽을 없었던 일로 치부할 수 없었죠. 저도 모르게 아내와 장모님을 당장 말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난입에 아내와 장모님께서는 무척이나 당황한 모습이셨어요. 저는 두 사람의 놀란 마음은 신경 쓰지 않고 당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을 모두 중단하라고 외쳤죠. 두 분이 나누고 있던 대화 전부 엿들었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일 그만두세요. 지금까지 도와준 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신 내역 전부 알려주시면 제가 전부 그대로, 아니 2배로 보상해드릴게요. 근데 이식 수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말로만 제 어머니예요. 자기 인생 살겠다고 자식 버리고 간 사람을 어떻게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당신 찾아온 자식 품어주기는커녕 의심의 눈빛으로 저를 다시 돌려보낸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 어머니 아닌 사람이니 무슨 도움을 주시든 여기까지만 하세요. 설령 목숨이 달린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제 아내 그리고 장모님 희생 용납 못하겠습니다. 여보, 그런 게 아니야. 우선은 흥분 가라앉히고 우리 얘기 들어봐. 우리가 먼저 설명을 못한 건 미안한데 당신이 이렇게 화낼 줄 알고 말을 못했던 거야. 우리가 전부 설명해 줄게. 아내의 말에 저는 화를 내며 당장 그만두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는 그런 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인생을 대신 이야기해 주셨어요. 장모님 입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화를 내고 있던 저는 모든 힘이 빠져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이야기가 시작된 처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요.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죠. 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아버지께 따지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따져묻는 어머니께 화를 내셨고 폭력을 휘두르셨다고 해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저항하셨죠.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아버지는 같이 생활하는 저도 눈치챌 수 없게 옷으로 가려지는 것만 골라 어머니께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도망갈 생각도 여러 번 하셨지만 당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부정적인 사회 시선과 어려워질 생계로 인한 가정을 지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외도를 하고 있는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시 가정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뜻처럼 어머니께서 떨어지지 않자 흥분한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저 어머니를 해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다행히 행동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아버지가 흥분한다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저를 데리고 떠나시려고 하셨죠. 원래대로라면 제가 어머니와 같이 그 집을 떠나 생활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시게 된 할머니께서 장소는 어디에도 보낼 수가 없다며 저를 놓고 떠나라고 어머니께 말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를 두고 어머니께서 떠나시게 된 겁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직접 들은 이야기이지만 자신을 따라가지 않으면 밥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지붕 있는 집에서 추위에 떨지 않고 생활할 수는 있으니 저를 두고 떠나셨다고 해요. 물론 자식을 두고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억지로 한 발자국씩 옮기면서 말이죠. 그 뒤로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당한 여자라며 외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셨고 홀로 겨우 몸을 챙기며 사셨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어머니 앞에 나타난 거죠. 아들인 제가 자신의 눈앞에 왔을 때까지도 사무친 그리움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가끔 제가 나오는 꿈을 현실이라고 생각하셨던 일이 많으셨던 탓이었죠. 그러다 눈앞에 있는 제가 허상이 아닌 것을 아셨는데 반가움보다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혹시 자신이 떠난 뒤로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폭행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제가 느낀 경계의 눈빛은 처음에는 허상인가 현실인가를 확인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제 몸에 상처가 없는지 확인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제 몸에 작은 생채기마저 없자 어머니께서는 안심을 하셨지만 곧바로 다른 불안한 생각이 드셨죠. 자신을 찾아온 걸 할머니 또는 아버지가 한다면 제가 큰 혼이 날까 싶어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에 저를 안고 싶어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집으로 돌아가라며 매정하게 돌아섰던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 상황을 또다시 오해했던 거고요. 그 일로 제 마음이 돌아섰을 때 어머니께서는 홀로 마음 아파하시며 저를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를 돌아세우며 만진 제 온기를 위안 삼으며 살아오셨고요. 그 후에도 제가 모르게 어머니는 저를 보러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들킬까 싶어 멀리서만 저를 지켜보셨던 거죠. 그러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쳤을 때 어머니께 냉랭한 모습을 보이자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시고 평생 자식버릴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거죠. 그렇게 평생 홀로 외롭고 힘든 삶을 사셨던 어머니께서 최근에 간암 판정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어려운 형편이긴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어머니께서는 당신께 찾아온 병이 아들을 버린 죄라고 생각하시며 치료를 거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겸허히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고통을 받겠다는 선택을 하시고 죽음만을 기다리신 거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저를 대신하여 아내와 장모님께서 어머니를 찾으신 겁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상황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장모님과 아내는 어머니가 치료를 받도록 설득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 마음을 움직이기에 갖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어머니께 찾아가서 제 학창시절과 연애 때 이야기를 했고, 장모님께서는 지친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시며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결국 두 사람의 노력 끝에 어머니께서는 치료를 받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아내와 장모님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곳에서 현재 간암의 진행 상태로 봤을 때는 간 이식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아내가 자신이 이식 기증자가 되겠다며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부터 바빠지게 된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몸 상태에서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 매일 짬이 날 때마다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저 몰래 챙기고 있었던 거죠. 장모님께서도 마찬가지셨고요. 아내가 한 말처럼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흥분을 하는 저 때문에 혹시나 이식 수술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까 싶어 저에게 이 사실을 숨겼던 거고요. 수술을 하고 난 뒤 어머니께서 몸을 회복하시면 그때 두 모자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 모든 사실을 장모님의 입에서 듣게 된 저는 어머니께 대한 죄송한 마음과 아내, 그리고 장모님께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고 있던 아내를 안고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악에 받쳐 꽉 막혀있던 가슴 한가운데가 뻥 하고 뚫리는 것처럼 시원해지면서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자식도 하지 않은 일을 아내와 장모님께서 대신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어 제 모습이 추한지도 모르고 장모님과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김서방, 만약 우리가 하는 말이 정 믿지 못하겠다면 이모님이나 아버님 지인분을 만나서 확인해도 좋아. 나랑 정연이도 김서방 자네가 상처받는 거 싫어서 나름대로 다 알아봤거든. 내가 자네 어머님 이야기를 제대로 다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네. 오해로 시작된 미움인 만큼 그 오해가 다 풀렸으면 더는 자존심 같은 건 부리지 마이게. 자네와 어머니 떨어질 시간만 해도 어언 30년인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 지금 당장부터 사랑한다고 매일을 말해도 부족한 시간일 거야. 더군다나 어머니께서 아프신 상황이 더더욱 그렇고, 마음만 진정되면 우리랑 같이 어머니께 찾아가자고. 어머니께서도 자네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하시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치료보다 자네 얼굴 한번 보는 게 더 큰 힘이 될 거야. 네, 장모님, 당연하죠. 제가 지금까지 다 잘못한 겁니다. 어머니께도 장모님께도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장모님과 정연이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를 평생 미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속으로는 보고 싶어 하면서 말이죠. 정말 잘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 모두한테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장모님께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저 아내를 보시곤 고개를 돌리시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다음날 장모님과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뵙게 되었어요. 과거와 다른 의미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거든요. 어머니를 마주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두려웠습니다. 과연 제가 어머니를 찾아뵙고 좋아해도 되는 자격이 있나 싶었죠. 태어나 그렇게 긴장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내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 긴장 많이 했구나? 좀 그렇네.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불쑥 찾아가 뵈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수술 앞두고 괜히 안 좋아지시면 어떡해. 그럴 리가. 어머님께서 당신 얼마나 보고 싶어 한다고. 당신 감정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어머님과 대화하면서 어머님 마음은 조금 알게 되었어. 당신이 무슨 행동을 했던 간에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어렸을 때처럼 엄마로서 봐주시길 바라고 계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죄송하다고 또 체면치레 한다고 무뚝뚝하게 울지 말고 어렸을 때 당신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꽉 안아드려. 그걸 가장 바라실 거니까. 아내의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솔직히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아내의 말처럼 용기를 꼭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어머니께서 지내시는 집으로 도착하게 되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쥐숭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도중 천천히 현관문이 열렸고 그곳에 많이 수척하신 모습의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뵌 적이 있지만 제 기억 속의 모습은 어머니는 제 초등학교 시절의 어머니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억과 많이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죠. 다른 생각은 되지 않았고 어머니를 꽉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홀로 힘든 삶을 사신 어머니께 기댈 수 있는 자식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안고 오해를 하게 되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집은 우리 가족 모두가 흘리는 눈물 바다가 되었죠. 과거 이야기는 서로 묻어둔 채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나누게 되었죠. 그러다 밤이 늦어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장모님께서 어머니를 장모님 댁으로 모시고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수술하기 전까지 편하게 생활하시라며 장모님께서 아내가 쓰던 방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내와 함께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못다했던 시간들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한 달 뒤 어머니와 아내가 이식 수술하게 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을 해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 힘든 선택을 지지해주신 장모님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어머니께서는 항암 치료를 하셔야 했지만 다행히 전이가 되지 않았던 탓에 금방 항암 치료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장모님께서 아내가 떠나고 적적하다며 어머니와 같이 한 집에서 생활하시길 바라셨죠. 어머니께서는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장모님의 고집이 한 수 위였습니다. 결국 장모님과 어머니 두 분께서 한 집에서 생활하시게 되었죠. 모든 게 잘 해결되어야 할 수 있는 농담이지만 두 분께서 같이 한 집에 계셔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언제든 무엇이든 두 분께 똑같은 효도를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어머니, 장모님, 그리고 아내에게 매 시간 매분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장모님과 아내에게는 갚을 수 없을 정도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하지 못한 자식 노릇, 어머니께서 건강히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 가족들에게 잘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고마운 가족들을 위해서요. 이제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제 가족들에게 제 모든 걸 바쳐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새기겠습니다. 그럼 다들 가족들과 잘 지내시길 바라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